챕터 1 충격적인 결심. 저는 68배 나이에 집을 나왔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몰래 새벽 5시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평범한 이름이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매로 결혼했고 아들 둘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아들들에게 줄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대체 뭐였을까? 전환점은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TV에서 75살에 대학 입학한 할머니가 나왔는데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공부?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가 철컥하고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새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할머니의 눈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친 단어는 예순에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67세의 바리스타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 커피를 제대로 마셔본 적도 없는 제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몰래 준비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300만 원을 해지하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쳤나봐 이 나이에.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이 새벽 운동 나간 사이 가방을 쌌습니다. 부엌 식탁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여보,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용서하세요.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돌아보니 45년을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68의 김순자가 처음으로 자기 발로 자기 인생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2 새로운 세상.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제 인생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은 5평.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통, 20통. 미쳤어? 당장 집에 와. 아들들도 연락했지만 엄마는 괜찮아라는 답장만 보내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처 카페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젊은 바리스타들 사이에 내가 끼어들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 용기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온기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어서 오세요. 30대 여성분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바리스타 교육 받을 수 있나요? 거절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해요. 이름은 윤지영.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공허했다는 것, 죽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었다는 것,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것. 지영 사장님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최저 시급 드릴게요. 정말요? 네. 선생님의 눈빛이 진심이신 것 같아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시작할 수 있다니. 그날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카페로 갔습니다. 지영 사장님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첫날 그라인더에 손가락을 다칠 뻔했습니다. 둘째 날 우유 스티밍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셋째 날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못 만져 카페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 배우고 있어요. 일? 이 나이에? 정신이 나갔소? 당장 집에 가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싫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절이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싫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싫다고요. 저는 안 가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챕터 3 넘어지고 일어서며 남편과의 대면 이후 저는 더 집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혼자 에스프레소 추출을 100번도 넘게 라떼 아트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하트 하나 그리는데 한 달 잎사귀 모양은 2달이 걸렸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일주일이면 하는 걸 저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하고 있으니까요. 3달째 되던 날, 순자 선생님, 이제 손님한테 커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충분히 잘하세요. 첫 손님은 대학생 여학생이었습니다. 카페라떼 하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라떼 아트를 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트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학생이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람이라는 거구나. 하지만 모든 날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다시 만들었지만 그 손님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에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출근길에 넘어졌습니다. 60이 넘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삐끗했습니다. 그래도 카페에 갔지만
손목이 아파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외로웠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지만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큰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지영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쉬세요. 제대로 쉬셔야 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다음 날 쉬면서 서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예순 인생의 황금기. 65세 마라톤을 시작해 70에 풀코스를 완주한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책을 사서 원룸으로 돌아와 그 문장을 책상에 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시작하고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며칠 후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그날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모금 마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혹시 나이가? 68입니다. 저보다 어리시네요. 저는 75이에요. 저도 65에 서예를 시작했어요. 이제 전시회도 하고 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늦게 시작한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단골이 되셨습니다. 순자씨,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해도요. 가족도 결국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철수야. 아들은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형이 뭐래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밤 원룸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68배의 김순자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사진자 시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법 능숙한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라떼 아트도 5가지는 할 수 있었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지영 사장님은 약속대로 최저시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후 시간대 혼자서도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생의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 사장님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오늘 오후 혼자 할 수 있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동안 배운 걸 다 보여주면 돼. 오후 1시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주부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아메리카노 둘이요. 카페라떼 하나, 카라멜 마키아또 하나요. 손이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아직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둘과 며느리 둘까지 함께. 온 가족이 카페에 들어온 겁니다. 엄마.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 없어 보이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5잔. 손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가족들까지 주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여줘야 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단 밀린 주문부터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모든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온도로 정확한 양으로 트레이에 담아 가족들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큰아들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대박.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카페에서도 이것보다 못한 곳 많아요. 정말 맛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때 지영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늦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다 처리했어요. 지영 사장님은 깨끗하게 정리된 카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가족분들이세요.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카페를 맡길 수 있을 정도예요.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은.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좋으실 줄 알았어요. 가족들이 나가기 전에 큰아들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진짜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날 밤 작은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형도 아까 집에 와서 엄마 칭찬했어요. 아빠는 아직 말은 없지만 표정이 많이 풀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카페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한참을 메뉴판을 보시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바리스타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와,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시네요. 혹시 실례지만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그럼 68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뭘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나이 많다고 말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분은 커피를 주문하시고 나가시면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드려야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7개월째 지영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지역 커피 축제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카페 부스를 운영하는데 선생님이 메인으로 서주실래요? 제가요? 안 돼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68배 시작한 바리스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축제 당일 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혹시 오래 하신 거예요? 아니요, 7개월 됐어요. 7개월? 그럼 언제 시작하셨어요? 68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와. 저도 신둘인데 뭘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고 싶으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지영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부스가 제일 인기 많았대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셔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잘했구나. 이 선택. 챕터 5 진짜 시작. 8개월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카페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네? 당신 말이 맞았소. 나는 45년 동안 당신이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소.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얘기하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당신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여보, 나는 당신을 소유물처럼 생각했어. 내 아내니까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겠어. 대신 가끔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아니요. 내가 고마워야지.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다시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손님이 많았어요. 라떼아트 칭찬도 받았고요. 그래요.
우리 아내가 대단하구만. 이상했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따로 살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9개월째. 지영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한 달 후에 카페 확장을 할 거예요. 선생님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어요. 시급도 올려드릴게요.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있어서 이 카페가 유명해졌어요. 68 바리스타 할머니가 있는 카페로요. 사실이었습니다. SNS에 저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8배 바리스타 시작한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 감동적인 커피 이야기. 카페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께 선생님 얘기해드렸어요.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싶었는데 선생님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1년이 되던 날, 지영 사장님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바리스타 1주년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엄마 자신으로 살고 싶으셨던 거죠.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씨 축하하오. 그리고 자랑스럽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입가에는 미소가,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너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집을 나왔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다. 아니, 후회는 단 하나뿐이다. 왜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로 출근하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기요. 혹시 TV에 나오신 그 바리스타 할머니시죠? 아, 네. 저도요,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70이나 됐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정말요? 네. 저도 68배 시작했어요. 지금은 1년 차예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구나. 3년 후, 저는 이제 71살입니다.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영 사장님은 2번째 지점을 냈고 저는 수석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보고 바리스타를 시작한 중장년층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주일에 2번씩 카페에 와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만든 커피예요. 최고죠.
손주들은 할머니 카페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지난번에 용기 얻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시작했어요. 그림 전시회 초대하러 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68배 시작한 도전. 그 도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가족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요.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 김순자가 그 증거입니다. 68배 집을 나와 바리스타가 된 할머니. 지금도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해. 용기 냈어서 감사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감사해.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하는 용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